사랑이 아닌 동물을 수집하는 데만 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들. 애니멀 호더. 한 2, 30마리가 같이 이제 살던 집에서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인간이 만든 지옥에서 구사일생으로 구조됐지만 지난 학대로 인해 쉬 아물지 않는 과거의 상처들. 도움의 손길마저 거부한 채 지독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녀석들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힘들었니? 나도 힘들었어 하면서 친해진 게 아닌가. 안녕하세요. 새나기에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나기 신청하셨죠? 네, 신청했어요. 사연의 주인공도 한번 만나볼까요? 얘가 뽀롱이고요. 다들 반가워요. 내 집처럼 편하게 놀다가. 저쪽에 숨어있는 애가 달심이에요. 근데 달심이는 낯을 좀 가리나 본데요? 달심이는 지금 약간 낯선 사람들을 좀 무서워해서 그래서 지금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은 상태고요. 제가 겁만 많지 착한 애예요. 그냥 이렇게만 봤을 때는 너무 이쁘고 문제 없어 보이네. 네, 그쵸. 너무 천사 같죠. 저도 이 모습에 속았습니다. 특별한 인연으로 뽀롱이와 달심이를 만난 부부. 저희는 그 뽀롱이랑 달심이가 구조가 돼서 얘네들이 이제 입양 갈 때까지 아픈데 치료하고 또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적응하는 기간 동안 돌봐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입양 갈 때까지 이제 보호를 하는 건데 여태까지 제가 이제 보호했던 애들이 짧게는 2주, 뭐 길게는 뭐 몇 달까지 간 아이들도 있었는데 아프고 상처받고 갈 곳 없는 강아지들을 입양되기 전까지 임시 보호해온 부부. 지금껏 12마리나 보살펴왔다는데요. 뽀롱이와 달심이도 5개월째 임시 보호 중입니다. 뽀롱이와 달심이는 어떤 사연으로 임시 보호 중일지. 좀 둘 관계는 제가 봤을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둘이 되게 많이 돈독해졌구나. 다 비슷한 환경에서 이렇게 자라다가 온 애들인데 서로 이제 너도 힘들었니? 나도 힘들었어 하면서 친해진 게 같이 아닌가. 했으니까 의지가 되나 봐. 네, 의지가 되는 것 같고. 구조된 곳은 다르지만 같은 아픔을 지닌 뽀롱이와 달심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애니멀 홀더 집에서 한 2, 30마리가 같이 이제 살던 집에서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거의 방치되고 너무 불쌍하게 열악하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동물 학대 유형 중 하나인 애니멀 호더. 애니멀 호더를 뭐 실제 사례를 보면은 네. 예를 들면 그 고양이 50마리, 네. 또 강아지 그 40마리를 자기 집안에서 키우는 것이죠. 최소한의 관리조차 하지 않은 채 동물의 수를 늘리는 데만 집착하는 사람을 애니멀 호더라고 하는데요. 올해 4월 한 애니멀 호더의 집. 심한 악취가 진동하는 이곳에 방치돼 있던 수십 마리의 개들. 달심이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친교배로 태어나 한 번도 이 지하방을 벗어나 본 적 없던 달심이. 그리고 뽀롱이가 처음에 구조된 거는 2019년 8월 정도쯤에 구조가 됐다고 해요. 임시보호처를 3번 정도 옮겼고 이제 저희가 이제 4번째 저희한테 이제 오게 됐죠. 그래서 그게 한 5월 말, 6월 초에 왔으니까 이제 석 달? 지난해 여름 뽀롱이 역시 또 다른 애니멀 호더에게 구조된 23마리의 강아지 중 한 마리였습니다. 구조 당시 뽀롱이의 추정 나이는 6살. 더욱 안타까운 건 발견 당시 시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다는데요. 그래서인지 구조 후 1년이 넘도록 입양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건 물론 임시 보호처를 찾기도 쉽지 않았다는데요. 그런 녀석의 사연이 안타까운 부부는 임시 보호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오늘도 퇴근하자마자 곧장 집으로 달려온 부부. 잘 기다려준 달심이도 잊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뽀롱이와 달리 부부를 피하는 달심이.
사실 문제는 뽀롱이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뽀롱이와 달리 부부에게 곁을 주지 않는 달심이. 정말 달심이를 데리고 왔을 때 생각하면 정말 힘들었어요. 거의 일주일 동안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오죽지? 보니까 세탁기 뒤에 들어가가지고 바들바들 떨고 있더라고요. 거의 뭐 사람이 다가오면 도망가고 뭐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정말 삐쩍 말랐었어요. 얼마나 굶주리고 두려움에 떨었던 건지 구조 후 처음 만난 따뜻한 집. 도움의 손길마저 믿지 못하고 겁에 질려있던 녀석. 뽀롱이가 오고 나서부터는 뽀롱이한테 관심 보이고 뽀롱이랑 놀고 싶어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뽀롱이가 착해가지고 또 그걸 다 받아줬어요. 너네들 왜 친해졌어? 응? 이렇게 가까이 지내도 괜찮아? 뽀롱이를 좋아하는 모습에 달심이에게도 희망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희망은 잠시일 뿐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달심아. 저렇게 나 죽는다고. 아니, 이 녀석 산책 잘하다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거죠? 짖고 하울링하고 막 줄 풀고 뽀롱이한테 가려고 하고 달심이가 뽀롱이한테 이 애착을 넘어서 좀 집착적인 부분이 있구나. 그 뽀롱이가 좀만 멀어져도 저렇게 짖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저는 싫고 근데 뽀롱이한테는 가고 싶고. 지난 학대의 후유증인 건지 달심이는 사람이 아닌 뽀롱이에게만 곁을 주는데요. 문제는 자나깨나 밤낮으로 뽀롱이 껌딱지가 되는 달심이. 그나마 의지할 곳이 있어 다행이다 싶다가도 한편으론 걱정이 앞섭니다. 뽀롱이와 달심이가 같이 입양 가는 거는 솔직히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달심이가 뽀롱이가 아닌 사람한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사람한테 많이 상처받고 힘든 상황에서 잘 견뎌준 거 잘 알고 있어. 언니랑 형부가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 좋은 집에 입양 갈 수 있을 때까지 조금만 더 친해져 보자. 시력을 잃은 채 애니멀 호더에게 구조된 후 극심한 불안 속에 사는 뽀롱이와 지난 학대의 후유증으로 사람에게 곁을 주지 않는 달심이. 뽀롱이처럼 애니멀 호더에게 구조됐지만 전혀 다른 문제를 보였던 달심이. 5개월간 지극정성으로 돌봐준 아내를 유독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달심이는 태어나서 여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왜냐면 달심이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네. 나간 적이 없으니까 그쵸. 이제 할아버지만 봤으니까 남자라는 사람만 이제 경험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여자 보호자나 이렇게 좀 많이 안 따른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네. 이게 참 또 원래 또 그렇게 되면 싫어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 사람밖에 없다. 나를 그렇게 챙겨주지도 않고 밥만 주고 막 이러는데도 그리고 가끔 맞기도 했겠죠. 얘가 이렇게 만지려고 할 때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위협 반사라고 하거든요. 위협 반사. 많이 맞아본 애들은 손을 딱 들면 막 이래요. 시간이 지났어도 과거의 기억에 몸이 먼저 반응했던 걸까요? 손만 들어도 기겁하며 도망치던 달심이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했던 건 바로 뽀롱이었죠. 달심이가 뽀롱이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지금도 뭐 저기 네. 뽀롱이가 저를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뽀롱뽀롱 이렇게 하면 뽀롱이가 이렇게 달려와요. 그러면 달심이가 막 뛰어와가지고 막 짖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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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짖어요. 그러면 하지 마. 그러면 막 이래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랑 저랑은 쟤 왜 저럴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달심이는 너를 싫어하니까 위험해! 언니 가지 마! 이런 의사표시가 아니겠냐. 그게 아니라 우선 달심이는 불안이 좀 많아요. 이 불안이 많은데 이게 유전적으로 원래 불안이 많게 태어난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생긴 것 같아요. 달심이가 만약에 처음부터 저희 같은 그냥 강아지를 사랑하고 잘 돌봐줄 수 있는 사람과 살았다면 제가 생각하는 달심이의 행동은
되게 깨발랄한 아이였을 것 같아요. 살아오면 좋다고 나 먼저 이뻐해달라고 하고 막 질투도 부리고. 이거에 왜 바뀌었냐? 태어난 곳에서부터의 경험이 머리 너무 깊숙한 곳에 박힌 거예요. 어렸을 때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피해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두 녀석 모두 지난 학대로 인해 생긴 불안이 원인이었습니다. 자신감이 높아져야지 세상에 무서운 게 조금씩 줄어들고, 그리고 지금 소리에 대한 민감증도 상당히 크거든요. 이런 게 줄어들고 그래야지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죠. 일명 달심이 기 살려주기 교육인데요. 종이컵을 하나 가져다 놓고, 이것도 무서워요. 종이컵을 갖다 놓고요. 이거와 관련된 어떠한 행동을 해도 칭찬할 거예요. 최대한 안 움직일게요, 우리. 지금도 살짝 냄새 맡으려고 했죠? 네, 코 찡긋찡긋. 네. 들어가죠. 자신감이 있고 한 아이들은 지금은 코로만 살짝 대잖아요. 발도 막 넘어뜨리고 이런 행동을 해요. 보호자에게 사랑받고 자라 자신감이 넘치는 반려견과는 달리 작은 움직임에도 겁부터 내는 달심이. 근데 지금 자신감이 부족하니까 너무 조심스러워요. 이건 먹고 싶은데. 진짜 조그만 소리나 움직임에도 너무 긴장 상태. 조금 더 편안하고 괜찮다라고 자기가 이겨내야 돼요. 그래 달심아,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용기를 내. 할 수 있어. 오케이, 좋아요. 이제 안 떨기 시작. 깜짝 놀라는 게 없었어요, 이번에. 2단계는 뭐냐면 위에 올릴 거예요. 왜 하냐면 이걸 쓰러뜨리게 할 거고요. 쓰러뜨리면 분명히 놀랄 거예요. 네. 그때 칭찬할 거예요. 이런 자극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불안도 떨어지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아주 조심스레 종이컵을 쓰러뜨립니다. 옳지. 이렇게 쓰러뜨렸을 때는 파티. 네. 예전에 이런 거 쓰러뜨렸으면 엄청 무서워했을 거예요. 네. 옳지. 잘한다. 네, 어리둥절하는 거 보셨어요? 아까처럼 똑같이 아까 종이컵에 자기 스스로 다가가게 했다면 이제는 우리 언니한테 다가가게 한번 해볼 거예요. 손 조금만 더 힌트를 줘볼게요. 더 앞으로. 그렇죠. 그래서 사람 손에 대한 좀 좋은 인식. 내가 저기 스스로 다가가면 좋은 게 나온다. 오케이. 그래도 희망이 많이 보이네요. 이 작은 한 걸음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겠죠. 일주일만 한번 해보세요.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칭찬하는 걸로 우리 달심이는 자신감을 먼저 좀 키워주면 나중에 입양 잘 돼도 사랑받고 사지. 자기가 편하게 사랑받으면서 그리고 잠도 푹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달심아, 계속 그렇게 용기 내는 거야. 아자아자야. 잠깐만요, 아직 해결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죠. 뽀롱이의 눈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번 올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수술이 가능한지 정밀 검사해본 결과 다행히 수술이 가능한 상태. 한쪽 눈 먼저 수술 후 경과를 지켜보면서 다른 한쪽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괜찮아. 잘할 수 있어. 호롱이 눈 보이게 해주는 거야. 됐어? 우리 뽀롱이 잘할 수 있겠죠? 네. 아이고 고생했어. 너무 고생했어. 마취 기운 때문에 아직 몽롱한 상태에서도 뽀롱이가 임시 보호자의 목소리에 반응을 합니다. 언니 이제 보여. 이렇게 생겼네?
녀석도 이 순간이 믿기지 않는지 마취가 풀리자마자 달리기 시작합니다. 뭐야? 잘 보여. 뛰어. 어머, 뽀롱이야. 뽀롱아. 땅 멈추네. 이제 얻어왔던 과거는 모두 잊고 지금처럼 행복할 미래를 걸어갈 일만 남았겠죠? 며칠 후, 아니 이 날쌘돌이는 누구죠? 시력을 회복한 후 더욱 활발해졌다는 뽀롱이. 잠깐만, 근데 우리 뽀롱이 껌딱지 달심이는 어딨죠? 달심이, 너 뽀롱 언니 잊은 건 아니지? 뭐 그래도 둘 다 행복해 보이니 그것만으로도 안심이네요. 더 이상 뽀롱이와 달심이 같이 사람한테 학대받고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그리고 뽀롱이와 달심이가 가족 품에서 건강한 반려견으로 살아갈 그날이 빨리 오기를 새나개가 응원하겠습니다.